로버트 기요사키를 보고 누군가가 묻겠죠.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권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 책까지 쓰게 됐겠죠.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심이 전해지나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마음이 전해집니까? 그래서 이 179페이지에 보시면 이 책의 1판 1세가요. 2003년도에 써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입니다. 예. 그 18년 전 2003년도에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빠르구나. 2003년도면은 제가 누스킨에 뭐 이렇게 어리버리한 그런 됐는데 이분은 벌써 다른 업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여기에 다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176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책을 끝내며 한번 펼쳐보세요. 176페이지에 책을 끝내며 그럭저럭 성공한 사람과 진정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들이 가진 꿈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럭저럭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 꿈의 차이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책만 가지고 계시나요? 옆에 큰 노트가 있나요? 큰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있어요. 네, 그냥 빈 종이를 하나를 할애해서 본인의 꿈의 크기를 한번 이렇게 그냥 적어 보세요. 내 꿈에 어쩌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도 있는 이 기회를 받으셨는데 내가 꿈이 사이즈에 의해서 그 금액을 내가 재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많이 벌면 큰일 나는가? 우리 집은 한 달에 1억 들어오면 말하자면은 가정 평화가 절단이 나는가? 왜 우리 집은 한 달에 1억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 우리 집은 한 달에 1억이 들어오면 되는가? 되면 무엇이 바뀔까?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항상 영원히 늘 이렇게 들어오면은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나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꿈의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책을 끝내는데도 시작하는 글처럼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랑이 굉장히 묻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꼭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당신에게 꼭 맞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권하는 다음 사항은 반드시 따르기를 바란다. 1. 당신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먹어라. 네. 몸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내 몸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이 내 몸을 가졌을까요? 네. 내가 키가 작으면 마음도 작습니까? 덩치가 크면 마음도 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내 몸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관점이 안에서 보다가 밖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제3자의 관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어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먹는 것부터 출발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먹어봅시다. 둘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라. 5년, 2년, 1년 아니면 6개월이라도 그 사업에 온 힘을 다해 전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전념하겠다고. 얼마나? 하다가 말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한번 마음 먹어보자.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파트타임이든 파트타임이어도 정말 내가 하는 만큼은 제대로 정말로 집중을 해보자. 셋째, 집요하게 목표에 매달려라. 정말로 집요할 정도로. 눈만 뜨면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눈만 뜨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침대에서 눈 뜰 때 멍하게 뜨는 게 아니라 눈 뜨면서 암호를 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그러면은 나의 세포가 알아듣고 내 심장이 알아듣고 나의 뇌가 알아들어서 집요하게 목표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넷째,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주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우주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서 4시간을 주문을 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짬뽕 주세요. 아니, 짜장면 주세요. 아니, 다시, 짬뽕 주세요. 아니. 아, 생각이 바뀌어서 짜장면 주세요. 4시간을 서서 데스크에서 해보세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안 나옵니다. 쫓겨납니다. 우리가 어쩌면 원하는 거 없이 살면 우주로부터 퇴출당하는 게 이런 거 현상 아닐까요? 원하는 걸 제발 말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정하고 움직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정말 모르겠거든 설거지라도 하란 말이야. 설거지를 하다 보면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 더러운 그릇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세척되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5번째, 당신 삶이 온통 그 사업에 달린 것처럼 파고들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부하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6번째, 꿈과 포부를 크게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절대 버리지 마라. 제일 마지막 줄에요.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꿈을 크게 가져라. 그 꿈이 언젠가는 실현될지도 모르는 법이니까. 그러니 가능한 한 큰 꿈과 야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일 앞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이 책을 다 파먹어야 되는데 나누어 보니까 하루 만에 한 번에 44페이지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례 페이지에 가보면 1장, 2장, 3장을 오늘 끝낼 거예요. 그 다음 주에 4장, 5장을 끝낼 거예요. 셋째 주에 6장, 7장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주차에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아침에 생각해보고 수요일 저녁에 움직이면서 들을 것 같으면 책을 가지고 외출하십시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책을 파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제가 할 거니까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으로 갈게요. 부자들은 서문이에요.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돈 좋아하시나요? 혹시 이 중에서 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문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형제들이 n분의 1로 해서 요양원에 모시는데 요양원도 급 있는 거 아세요? 한 달에 300에서 500을 쓸 수 있으면 최상급의 요양원으로 모실 거예요. 저희 엄마를요. 근데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의논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요양원에는 못 모셨어요. 그래도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근처에 있습니까? 그래도 돈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나요? 돈을 터부시하거나 돈 없이 괜찮아.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돈 하지 마. 저 사람 돈만 이야기해서 싫어.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뒤에 돈을 감추지 않았나요? 속물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사람 때문에 이 사업합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니진 않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도 멀어집니다. 돈 빌려서 안 갚아보세요. 당장 어떻게 되는지. 내 자매한테 3천만 원 빌려달라 해보세요. 그리고 갚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실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해져야 된다. 돈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솔직한 걸로 치면 100%라고 생각해요. 로버트 기요사키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악수 한 번 한 적 없고 돈 그냥 7,000원에 책 한 권 샀을 뿐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막걸리 한 잔 받아준 적 없는데 이렇게 우리의 그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이라고 다 책이 아닌 거예요. 책은요, 지금 서점에 가면 수천 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성을 흔들고 나의 가정경제를 정면에서 직시하게 하고 하는 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부자들이란, 그래서 지금 부자인 사람은 괜찮지만 부자를 혹시나 마음속에 미워했거나 경멸했거나 부자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무장을 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막연하게 부자들을 경멸했거나 부자를 싫어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인정하고 부자 좋아하겠습니다라고 한 종이에 쓰셔야 됩니다.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부자를 좋아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지금부터 부자를 지금부터 부자 축복하겠습니다. 좋아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100% 인정 들어가야 부자 될 자격을 우주로부터 받습니다. 인정되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부자를 축복하고 부자를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다음에 부자가 될 사람이니까. 되시겠죠? 부자를 축복하고 부자를 좋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8페이지에 가셔서 밑에 단락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특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공하는 기회들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하며 이 책에서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들은요, 다 이 책을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아메이, 애터미, 어디든 저기든. 그런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누스키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내가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라면 그 책을 가지고 읽을 겁니다. 뭐 어때서요?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서 이 책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메모하실 거 메모하셔가지고 줄 건 것만 가지고 같이 읽어도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모든 이에게 내 노후를 책임질 사람, 지금 가장 젊은 나다 이거죠. 나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너무 많이 삽니다. 너무 오래 삽니다. 내가 100살이면 내 아들은 70입니다. 뭐 누가 누구를 부양합니까? 내가 100살 때 내 아들도 노인인데요. 그럼 내 아들의 아는 40, 50인 게 얼마 살기 바쁩니까? 그럼 누가 누구를 부양하고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공감되나요? 너무 많이 삽니다. 이게 과연 축복입니까? 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많이 산다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말이죠. 돈은 다 썼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연금이고 뭐고 내가 다 돈을 내가 벌어놓은 돈, 나 노후를 위해서 인플레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이 있어서 부주를 하는데 이제 봤어요. 그때 30년 전에 부주 걔 노트를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참 많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10,000원짜리 참 많더라고. 그런데 많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 내가 5만 원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부주를. 그래서 10만 원 했지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 10만 원이 30년 전에 많은 가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인플레는 이렇게 심해져가 있고 내가 그 많은 가치를 10만 원까지 튀겨 놓은 거는 참 잘했으나 쓸 게 없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30년 동안 통장에 1억을 넣어놓으면 그대로 1억의 가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노후를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이요.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 책을 잡고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저항을 깨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호소형 스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나요? 지금 제가 지금 데모하듯이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독서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내가 독서 아니더라고. 목이 왜 이렇게 마른지 모르겠네. 목이 마르는 이유는 애가 타서 그래요. 애가.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탐이 있습니다. 애탐. 그 애탐이 진정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네. 9페이지에 둘째 줄에요. 네트워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나 찾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 제품이 있다 해도 네트워크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와 판매를 위한 유통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어도 네트워크 없이 그게 팔립니까? 밤이 막 서말 너말이 나와도 네트워크 없이 이걸 팔 수가 있냐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든 대리점을 차려서 하든 슈퍼를 차려서 하든 그 모든 행위는 유통 아닙니까? 유통. 그 시절에 개성 상인이 난리를 치던 그 시절에도 상인이 갖는 그 길을 선비가 가서 상인이 닦아놓은 그 길을 실크로드를 무역을 하고 그래서 그 유통이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가 소비라는 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유통이 뚫어낸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싶어요. 옛날에는 대리점에 차려놓은 물건을 사러 갔죠. 홈쇼핑에서 된장을 산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쿠팡에서 뭘 사는 게 쪼기를 산다는 게 상상을 안 했죠.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달 없으면 말이 안 되고 코로나 때 불경기는 있었으나 성업을 이룬 게 쿠팡이잖아요. 망할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쿠팡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망한 데가 있어요. 동성로의 대구 백화점이 7월까지 문을 닫잖아요. 우리 청춘 때 거기서 만나자 한 게 대백 남문 앞이거든요. 랜드마크. 만남의 랜드마크가 대구 백화점인데 뭐 이유는 많아요. 신세 백화점, 현대백화점, 대형 백화점들 들어오면서 명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는 건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네트워크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느껴지세요? 저런 그 큰 덩치들도 넘어지는데 문을 닫는데 작은 기업들은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거 아세요? LG. LG 쓰시는 분들 빨리 바꾸세요.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종료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대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합니다. 대안이 없는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비판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대안이 있습니다. 누스킨이라 하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잘해서 대안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갈게요.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특허거든요. 이 그림을 로버트 키요사키가 먼저 만들어냈어요. 어느 자료든 어떤 강의든 이 현금 흐름 4분면의 그림이 있으면 이거 로버트 키요사키 거예요. 저는 12년을 병원에 근무했었고요. 이 반면에 있었어요. 월급쟁이였죠. 그 병원이 내게 아니었습니다. 원장님의 병원이었었어요. 그냥 저는 하나의 월급쟁이 봉급생활자였죠. 그리고 저는 그냥 자영업도 한번 안 해보고 만난 게 누스킨이었고요. 누스킨을 만나면서 나도 어리버리한 상태로 멍한 상태로 사과 비사분면을 넘어왔어요. 누스킨이 여기에 있다는 거 번지수도 모르고요. 지금은 어디 가자 하면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죠. 내비게이션을 칠 줄 모르고
그냥 사업의 이 세계에 입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왔겠어요. 뭐 그렇게 똑똑하기를 합니까? 사회 경험이 많습니까? 뭐 하다못해 빈장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옷이라도 네이 쪼가리라도 한번 팔아봤습니까? 아무것도 팔아본 적이 없는 내가 그냥 병원 근무 12년이 다인 경력을 가지고 누스킬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 현금이 들어와요. 이도 들어오고 월급 받으니까요. 셀프 인플로이 이것도 들어와요. 내 월급 내가 주니까요. 뭐 사진관 하는 친구가 있는데 추석날 하루 설날 하루 놀더니 하루 종일 앉아있더니 치질이 왔어요. 치질. 그래서 몸도 엉망진창이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치질이 제일 많이 오는 직업이 택시. 택시 기사. 그 뭐 손님 태우고 뭐 화장실 급하다고 뭐 갑자기 뭐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참고 참다 보니 뭐 그냥 막 그죠. 이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겨우 내 월급을 내가 주니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뭐 사진은 뭐 전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 사진 다 찾아주더라도 자기 사진이 없는 거죠. 사진관에. 지금도 사진관은 또 안 되죠. 자기 사진 다, 자기 좋은 카메라 다 찍고 자기가 출력 다 하고 하니까 사진관이 사양산업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사분면의 사업가로 가는데 여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간쯤에 볼게요. 로버토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사분면의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 뭔지도 모르고 했지만 비사분면이더라고. 태어났더니 숟가락이 그냥 금숟가락이야. 이런 집 있잖아요. 그거의 그 운명을 어떡할 겁니까? 태어났더니, 그냥 비대에 앉아서 볼일 보고. 저는 요강에 앉아서 봤거든요. 태어났더니 요강이. 근데 태어났더니 비대야. 이런 집 있지 않습니까? 해보이 누스킨인데 사업이었더라고. 여기는 아마도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여기는 우리 아들도 들어와 있어요. 30대, 곧 30자를 다른 들어와 있어요. 60대도 계실 거고요. 20대 초반도 있을 거고요. 그래요. 근데,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누스킨의 기회를 줬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나요? 누가 해도 괜찮아요. 아들이 해도 괜찮아. 할매가 해도 괜찮아. 그런데 뭔지는 몰라도 전부 영어라서 꼬부란 것이라도 읽을 줄 몰라도 괜찮아. 누가 크리미 클렌징 로션을 로션인 줄 알고 2년을 발랐더니 피부가 뽀얘졌다 카대요. 그래도 괜찮아. 로션이잖아요. 크리미는 못 읽었어요. 뒤에 로션만 읽었어요. 로션은 바르고 자는갑에 해서 바르고 잤어요. 좋아졌대요. 그런 누스킨입니다. 글씨 몰라도 개하나. 그래도 뽀얘지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상주에 계신 어떤 분은 우리 치약 쓰고 치아가 하얘지니까 이러고 다녔대요.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이러고 다녔대. 왜 그러고 다녔냐? 아이고 내 치아 뽀얘진 거 봐. 그래도 괜찮아. 뭐 어쨌든 그러고 다녔대요. 뭐 그러고 또 뭐 포목점에서 누스킨 상주의 포목점에 누스킨을 팔러 갔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카드 받을라 하는데 아모레가 왔대요. 그래서 그 시장이 파토가 났대요. 그래서 누스킨 삽자가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는 립스틱을 다 씹어 먹었대요. 그러면서 니 거도 씹어 먹으라 이랬대요. 아모레 보고. 그랬더니 못 씹어 먹더래요. 근데 확인된 건 없고 전설입니다. 우리 거는 먹을 수 있어요. 바를 수 있고. 그렇다고 먹지는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끝나서 립스틱 씹어 먹고 그러지는 마세요. 안 먹어도 돼요. 저절로 입술 트는 사람 립스틱 바르면 안 트거든요. 우리 거. 그래서 그런 거 하긴 하면 돼요. 근데 비사분면이래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누스킨도 와보이 사업가래요. 믿음이 가시나요? 그래서 11페이지 그 사분면 보세요. 왼쪽 E와 S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직접 일을 한다. 별표 해서 별표. 죽을 때까지 직접 일을 한다. 내가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어요. 잠잘 때 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니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잠잘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그래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임계점에 다다르면 자는데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희망을 가지세요. 자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희망만 붙잡고 계속 자지 말고요. 시스템을 깔 때까지는 자면 안 됩니다. 근데 시스템도 안 깔아놓고 시스템 깔린 사람 자는 거 보고 따라 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 자면 안 됩니다. 예. 움직일 때는 굉장히 움직여야 돼. 몰입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B와 I 볼게요. 밑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팀으로 활동한다. 수입 잠재력이 무한하다. 이렇게. 왼쪽에는 수입 잠재력이 유한하다 그랬어요. 내 몸은 유한이요. 내 마음은 무한이라. 마음에다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몸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은 유한하고 내 마음은 무한하다. 근데 수익 곡선도 무한한 수익 곡선에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B와 I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1장 넘어갈게요. 13페이지. 당신은 왜 그 사업을 추천합니까?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물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도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 사업을 추천합니까? 하지도 안 하면서 당신이 네트워크를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추천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반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빌이라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계속 하는 걸 보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닫혔던 마음이 내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13페이지, 14페이지는 제가 사전에 조금 읽어보라고 그랬죠. 읽고 들어오셨나요? 14페이지 밑에 단락에 1970년대 중반 자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15페이지에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20년이 지난 1990년대 초 이렇게 이제 또 안내를 하네요. 이제 70년대 초에는 이런 안내를 받았어요. 사업 설명 들어로 가자. 이제 제일 윗단락에 14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서 갔더니 뭐 사무실인 줄 알았더니 뭐 투자 설명인 줄 알았더니 주택에서 개인 주택에서 쫌매하게 해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안내한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나에겐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20년이 훅 갔어요. 20년 지나서 90년도 초에 이제 15페이지에 마음의 변화. 금융 지식과 탁월한 사업 수완을 지닌 내 친구 빌. 이 빌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는 거예요. 빌은 이미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고 나는 그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 의아했다. 놀라는 거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빌, 자네가 왜 사업을 하나? 무슨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자 빌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하지.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재정 상태는 매우 건실해. 그런데 밑에 그런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하느냐 말이야. 궁금해 죽겠네. 이렇게 물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1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대개 소비자 유통 사업이라고 하지. 그가 대답했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부르지. 하나. 어쨌든 말일세. 내가 대꾸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자네가 그런 사업 하느냐 말이야. 이제 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하는 거에서 되게 놀라지 않아요? 그 서울의 강남에 연세 안과라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 놀라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라식 수술을 1호로 들고 오신 분이세요. 라섹. 그 연세안과 원장 이동호 원장님인데 인터넷 치면 나오죠. 인물조사에 이동호 원장 치면 나와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나와가지고 디자인 샵을 하고 있었어요. 레지나 샵이라고 뭐 샵을 하고 그 한 달에 매출이 자기가 가져가는 게 1억도 넘었대요. 근데 자기가 누스킨 소비자를 7년인가 하고 그냥 뭐 캐시백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 위에 스폰서도 자기 이화여대 같이 나온 친구 김경숙인가 이경숙 사장님인가 있죠. 그런데 그분의 남편은 또 누구예요? 뿌리치과 원장님이죠. 김형구 원장님. 결국 김형구 원장님이 이동호 원장님의 스폰서죠. 부부 사업자니까. 이 사람들은 누스킨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병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식 수술을 요즘은 싸졌나요? 한 번 하면 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하루에 3천만씩 들고 왔대요, 집에. 레지나 사장님 말이 그래요. 하루에 3천만씩 들고 왔는데 내가 그때 티밀트 여행 가가지고 해필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레지나 사람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왜 사업하세요? 티밀리트끼리 묻는 거예요. 사장님은 누스킨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달에 삶의 질이 한 15억에 맞춰져 있대요. 15억의 삶의 수준이 맞춰져 있는데 남편이 손이 떨리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안과 수술을 못하고. 그러면 수입이 떨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상상이 하기 싫대요. 상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진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명동성당에 그 성모상을 자기가 세웠다 하대요. 5천만 원 주고. 명동성당에 왜 십자가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리고 카페트 하고 거기에 그 뭐지 그 알록달록하게 유리창 하는 거 있거든. 그 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명동성당에. 그거를 자기가 몇 억 기부해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날을 대비해서 누스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유튜브에 김레지나 사장님 쳐보세요. 어쨌든 말인데 왜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누스킨을 하면서 진정한 봉사자의 삶을 살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17페이지에 볼게요. 그의 표현을 빌자면 위에 부분에 그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냐? 아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비자 유통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를 보면서요. 그 후 수개월에 걸쳐 나는 빌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를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 두 가지로 정해지죠. 첫째, 그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이것이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였다. 선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약한 약한 자는 어때요? 의존하죠. 의존한 어때요? 악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는 어때요? 힘 있는 자죠. 힘 있는 자는 자유로운 자예요. 힘이 있는 자는 선한 자가 되죠. 이게 사이클을 도는데요. 정말로 돕는 자는 선한 자죠. 그래서 지금 초보분들이 이 방에 장미 사장님 이렇게 초보 우리 아들 김하진 사장님 이렇게 있는데 노트 빈 곳을 할애해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적어보세요. 지금 이게 유대인 유대인 학살 시절에 가스실로 막 갈 때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 리스트에 이름 적힌 사람은 안 죽었어요. 어쩌면 내 노트에 이름을 적으세요. 이게 어쩌면 신들러 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에 의해서 점이 하나 찍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제품의 기회가 됐든 TR90의 기회가 됐든 사업의 기회가 됐든 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누스킨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 원수가 되나요? 왜 그 사람이 유수스펜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위해서 먹어야 되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어야 되나요? TR90을 나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85,000원 캐시백 받으려고요? 나를 위해서 TR90을 해야 되나요? 그를 위해서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상생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데 너만 좋은 거는 상극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너만 좋은 거.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가 노예 계약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나요? 지금 TV에 난리죠. 박수홍이. 박수홍이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형으로부터 노예 계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노예 계약 당하는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좋은 일이잖아. 착한 일이잖아. 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그 노예 계약이야말로 지금 현재 오늘 당장 깨부셔야 되는 계약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되나요? 상생하기 위해서요. 서로 도와야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17페이지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뇌가요, 머리가 선입감이 없고 말랑말랑해요. 갈바닉을 하려고 손을 잡았을 때 뻐등뻐등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저항이 본인도 저항하고요. 내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항합니다. 그게 저항이에요. 당장 손을 잡아보세요. 손이 굳었는 손처럼 뻐등뻐등할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저항이 없어요. 아주 야들야들하고요. 아주 자유로워요. 공간이 없어요. 넘나들어요. 이래도 되고요. 저래도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응. 저는 홍어를 좋아해요. 그리고 베트남 과일 그걸 뭐 두리안도 좋아해요. 뭐냐면요.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뱀고기 말고는. 왜 그러고 싶으냐면요. 음식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제한이 없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싶어서 그래요. 공간의 제약이야 사람인지라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신경이 확장되는 거는 자유롭게 확장되고 싶어요. 어디든지 선이 없이. 그러고 싶어서 음식에 제한이 없고요. 사람의 제한이 없어요. 싸가지만 있으면 다 좋아해요. 근데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사람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둘째는요. 강한 자. 그는 자기 자신을 돕고 싶어 했다. 강한 자만이 자기 자신을 돕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세요. 최고의 고객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해요. 또 이유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 거는 또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 또 과거가 있겠죠. 부모님이 돌봐줄 때 잘 안 돌봐주고 함부로 대했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무가치한 걸로 생각해서 나는 그래요 이러면서 나는 이래 살아도 돼요 이러면서 그죠? 찬밥만 먹고 자기는 대접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남들도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쪼기를 가시 살 다 발라주고 꼬쪽이 대가리하고 가시 쪽만 엄마가 먹으니까 나중에 늙으니까 자식들이 살은 다 발라먹고 쪽이 대가리하고 가시만 주더라는. 엄마는 이것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대접해야 남들도 나를 대접합니다. 불탄 강아지도 주인이 애끼면요 함부로 못 대합니다. 끄실른 강아지도. 그런데 아주 이쁜 강아지도 주인이 함부로 대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발로 차빕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나를 돕고 남을 돕는 걸로 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내 얼굴을 도자기를 만들듯이 반짝반짝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못 대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가도 뿌시시하게 해가 가면 돈 안 빌려줘요. 입은 거지 얻어먹고 벗은 거지 헐벗는다 했잖아요. 그런 말 들었나요? 저는 연식이 좀 돼가지고 이런 말을 아는데 20대들은 모르시나요? 예, 동양을 하러 가도 좀 입고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남은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만 인간은 그 모양을 보거든요. 하느님은 사람 마음을 보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이 아닐진데 어떻게 속을 다 알겠습니까? 사귀면서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매력 있게 가꾸시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나도 돕고 남도 돕는 것에 비리 선택한 이유를 알아냈죠. 셋째, 그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 단락에 제일 밑에 단락에요. 드디어 마음이 열리다 위에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일이 정말 즐거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좋아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훌륭한 사업이자 실생활을 가르치는 비즈니스 스쿨이라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스쿨이 뭐냐면은 이거는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줌으로 만났는데 이게 공간입니까? 그냥 지금 8시에 그냥 화면 켜고 만난 이 상태 아닌가요? 네, 스쿨은 공간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열망 하나로 화면을 켜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 상태. 그래서 이 스쿨 괜찮으면 어쩌면 1년 내내 프로그램이 수요일 날 8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원함이 있다면요. 드디어 마음이 열리다. 그거예요. 기다리세요. 드디어 마음이 열리다. 이 방에는요. 1년 전에 만났는데 이 방에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저의 박보배의 초대자겠죠? 저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그때도 살았어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어디 갑니까? 마음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소환하면 옵니다. 그 마음이. 어렵나요? 이런 단어가. 그냥 느끼시면 돼요. 마음은 느껴지는 단어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와 있는 거예요. 이 방에.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제가 열려고 했나요? 아니요. 저절로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저절로 열리는 그 단계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 나는 진심으로 다하면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진심으로 대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과꽃이 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아침에 배웠는데 써먹기 좋네. 진심으로 대하면요. 사과꽃이 피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마중물 사장님들도 사과꽃이 피도록 해보실랍니까? 네. 18페이지 제일 밑에 줄요. 다친 마음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왜 안 보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걸 못 봤다니까요. 이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못 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본 걸 봐드릴게요. 보이기 시작했다. 보일 겁니다. 너 여기 있었어? 이게 이제 깨어난 거예요. 앞에 보고도 안 보인다니까요. 봉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 누스킨 하려고 생각하면 지나간 적이 있다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처박혀 있는 선크림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이게 누스킨이었어 이런다니까요. 인앤서도 그렇고요. 누가 줘도 주고요. 누가 뭐 하여튼 뭐 어디 가서 누가 얻어도 오고요. 있다니까. 한 개씩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누스킨인 줄 모르고 쓴다니까요. 밑에 줄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94년부터요. 70년도에 살짝 들어놓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업 설명회 초대받을 때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언제든지 따라갔다.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하지는 않으면서. 웃기지 않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예. 설명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 회사에 가입하기도 했다. 반드시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단지 각각의 사업이 지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오랫동안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냥 마음을 닫아놓는 대신 나만의 해답을 찾고 싶었다. 밑에 줄에 열성적으로 선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의 말이다. 이것도 봤어요. 실제로 많은 공상가나 노름꾼 실패자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기꾼들이 이 사업에 매혹된다. 돈 안 되면은 획 떠납니다. 내 파트너들도 많이 갔어요. 예, 지금 뭐 희한한 막 돈 된다 하고 막 얼굴 막 누스킨 서커가 약간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그거 누스킨 서커가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돈 많이 들어오는 거 그거 써서 그렇다라고 막 호객행위를 해가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 옳지 않아요. 언젠가는 뽀롱이 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개방 정책을 표방하는 점은 분명 큰 매력이 있다. 예, 인정하자고.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요. 나는 열렬한 추종자와 사기꾼 공상가들을 겪어본 후에 마침내 이 사업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그들은 내가 비즈니스 인생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 가장 지적이고 친절하며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었다. 일단 나의 편견을 극복한 뒤에 존경할 만한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이 사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작은 글씨에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때문에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권합니까? 3번, 4번을 물어요, 지금. 잠깐만요. 바로 그게 이유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큰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에 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 나는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 8가지죠. 진정한 가치 8가지. 이거 4주 동안 2개씩 파먹을 거예요. 8가지 가치를.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대개 일자리나 찾는다. 밑에 줄에요. 이 사업은 강력한 경제적 파워를 갖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예, 하든 안 하든 자기 갈 길을 갈 겁니다. 저는 96년도에 병원 근무하면서 살짝 알았어요. 누스킨을. 그러다가 그 병원에 매여 있고 차도 없고 그때는 삐삐도 없고 뭐 그런 시절에 뭐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뭐 화려했겠습니까? 네트워크 누스킨의 제품도 몇 가지 없고 그래서 때리치웠죠. 그러면서 병원에서 다시 사실은 원장 볼 때 미안했거든요. 내가 누스킨 할 때 살짝. 근데 이제 다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월급이나 집 때 주소 내 병원에나 충성하리다 이러면서 그만두고 이제 지났죠. 시간이 확 지나고 2000년도 겨울이 다 와갈 때 다시 만났어요. 누스킨을.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때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21페이지에 2장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가치.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여기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카페에서 놀면요. 놀면서 이러면서 살짝 이야기하면서 이게 일한 건지 쉰 건지 노란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왜냐면 매출이 뜨니까요. 그리고 카페에 어차피 우리는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가요.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가 인생의 저주 2가지 알려드릴까요? 인생의 저주 알려드릴까요? 알아야지 저주에 안 빠지죠. 만나다가 한 사람만 만나다가 쓰던 물건 막 쓰다가 죽는 게 인생의 저주래요. 예. 새로운 사람 1도 안 만나고 계속 만나던 사람만 만나다가 숨통 막혀. 질리지 않나요? 질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놈의 권태기는 옵니까? 하다못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도 이럴진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속에 있다 보니까 늘 어딜 가든 우리는 사과꽃을 피우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꽃이 피면 열매를 맺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살아있는 비즈니스 교육을 말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3개월을 뚜벅이로 누스킨을 했어요. 차가 없이. 그러다가 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그 강의를 듣는 거였어요. 테이프를 넣어서. 그래서 얼마나 교육 테이프가 많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티코인데 제가 처음 사는 게 티코였거든요. 그래서 월급 누스킨에서 200만 원 들어올 때 차를 바꿨어요. 뭔 강의 중에 예를 들면 티코를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차가 못 쟀다고.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티코 귀엽기만 한데 뭐 좌회전 할 때 왼쪽으로 짚어라. 그리고 껌 밟을 때 조심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벤처하고 티코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삶의 그 마력을 이야기하겠죠. 달릴 수 있는 속도라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돈 때문이 아니다. 이게 돈 되니까 누스킨 해라가 아닌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다. 제품 좋으니까 누스킨 해라. 그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부자들이 보는 눈높이를 볼 수가 있고. 그 내가 어릴 때는 어린 사람을 만나요. 내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괜찮은 사람을 만나요. 내가 훨씬 괜찮아지니까 나 훨씬 괜찮은 사람을 만나요. 내가 골프를 치기 시작하니까 골프계에 어울리는 그런 인맥들이 오더라고요. 와, 이거 골프를 못 치니까 골프 이야기도 못 하고요. 골프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내 인맥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골프를 모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고, 이게 무슨 말인고, 성장하는 눈높이만큼, 이렇게 성장해가는 눈높이만큼의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경험한 만큼의 내가, 내가 사이즈가 성장한 만큼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경지까지.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어, 자, 23페이지에 중요한 건 교육 시스템이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회사가 당신을 훈련시켜 줄 것이다.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회사 핵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회사가 알아서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 9시네요. 9시인데 8시보다 9시에 많이 성장한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못 본 걸 본 것 같은가요? 네, 성공인 거예요, 이러면. 8시에 책 펼칠 때는 몰랐는데 9시, 1시간이 딱 지났는데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마음하고 여러분이 이거 같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성장했다고요. 안 본 걸 봤기 때문에 달라졌다고요. 대단하다고요. 그렇게 본인을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런 거에 엄청나게 칭찬을 해야 될 거예요. 칭찬하십시오. 내가 이런 걸 알아듣고 있구나. 자, 24페이지예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25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볼게요. 잘 찾으세요. 우리 교육생들은 애벌레에서 나비로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자주 들었다. 이 사람이 비행사 출신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베트남 전쟁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말하자면 애벌레와 비슷했다. 밑에 그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감내할 준비를 갖추고 그 자리에 섰다. 2, 3년 동안 훈련을 잘 견뎌내면 나비, 즉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혹독한 비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행사로 변신하는 것이다. 한번 죽어야 되는 거죠.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갈 때 그게 관 아니겠어요? 관. 우리가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인생에서 죽고 살고를 못해요. 그런데 나비는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보면서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벌레 입장에서는 무덤 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숨도 안 쉬고 누에고치처럼 저는 어릴 때 누에고치를 해봐서 알거든요. 뽕나무 먹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뽕농사를 지었으니까 누에 농사를. 그래서 그게 나비가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뽕을 그렇게 열심히 먹어 제끼더니 누에고치 속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뽕을 공급할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누렇더니 그 다음에 하얘지더라고.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 누에고치가. 근데 우리 언니는 누에를 번데기를 못 먹어요. 번데기 아니, 누에를 못 만져요. 그래서 나는 씩씩하니까 누에 똥 다 가렸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이러면서 막 심리받고 도망을 가요. 근데 번데기를 볶아 놓으니까 엄청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막 웃겼어요. 그런데 애벌레가 죽었다가 나비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가 그래요. 그 탑건 학교에 갈 때는 애벌레라 애벌레. 무서워 고소공포증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탑건 멋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게 탑건 학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사로 변신을 하는 거죠. 자 26페이지예요. 내가 말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교육은 바로 그런 것이다. 애벌레를 나비로 변신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교육 말이다.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교육 계획을 살펴볼 때는 당신 삶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워를 지닌 교육 계획을 선택하길 바란다. 지금 마음에 드는 거 좋아요. 지금 마음에 드는 거 좋은데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나요? 죽을 때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명을 찾았나요? 이 세상을 사는 소명요. 사명까지 거창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소명을 찾았나요? 이 교육의 그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양날개를 달아야지요. 예, 삶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스쿨,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막 돌아온 비행사들이 직접 우리를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내가 기존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느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실제 사업에서 최고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최고 위치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론만 난무한 거죠. 이론만. 실물 경제를 현장으로 뛴 사람이 교육하는 거나 대학 교수가 경험 없이 이론으로 하는 거는 달라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사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비즈니스계의 교육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교육자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살펴볼 때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아침 새벽에 6시에 한 유기사 대표님이 이정숙 사장님이시죠. 저희의 2대 스폰서님이고요. 그분이 이제 책을 2권을 쓰신 작가님이 되셨죠. 그분은 더 이상 네트워크의 신분을 이제 가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쉬어도 놀아도 자도 자동 빵 들어오는 시스템을 이미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책 쓰시는 거예요. 책.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담을. 그래서 얼마나 멋있나요? 그분이야말로 본인은 청도 촌에서 출신을 이야기해요. 촌 출신이다. 지금 4월에 얼마나 쑥 듣기가 좋아요. 쑥을 보면 환장을 하고. 그 출신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돼지가 우리를 키워냈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정숙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정숙 작가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분이 하는 교육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6시에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속에 얼마나 삶의 지혜와 해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게 그런 지혜와 해안 아닙니까? 그냥 이론으로 다져진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본인이 살아낸 경험이 몸속에서 입속에서 그대로 아침에 묻어나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예요. 그것도 유기사가 학교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스쿨 상태. 가르치는 상태. 그래서 눈만 뜰 수 있으면 하루에 6시를 2번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자, 이거를 한번 누군가가 읽어봐 주세요. 박지연 사장님, 무엇을 배울지,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지 읽어봐 주세요. 음소거 안 되나요? 음소거. 신경윤 사장님 읽어주세요. 풀어졌어요. 네. 네? 음소거. 네네. 박진삼 됐네요. 네. 몇 페이지예요? 27페이지. 네.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그리고 자신감 결여의 극복. 왜 이렇게 발음이 꼬여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돈 관리 기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 관리 기술, 목표 설정, 체계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목이 아파서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네,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성공에 대한 태도 돼 있으면은 바로 출발하십시오. 리더십 기술 있습니까? 바로 출발. 커뮤니케이션 기술, 모든 것이 경청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100% 합의되고 하나요? 그러면은 통과. 그죠? 사람 관리 능력. 오케이. 통과. 두려움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뭐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30페이지. 감정적 교육. 예. 중간에 보세요. 교사였던 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는 실수는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나의 부자 아버지는 누구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란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후덕하죠. 마음껏 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락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자 아빠의 태도를 봐서 마음껏 허가해 주세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라고 해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수를 내 하면서 실수했어요. 이번에도 실수했어요. 실수 이러면 또 안 돼요. 바보예요. 계속 실수하면서 사장님 실수해도 된다면서요. 실수. 이번에도 실수, 그 다음에도 실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된다는 거 허락을 했을 뿐이지 내 실수하면서 경험도 없이 교훈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31페이지 중간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여유롭게 허락을 하고 축복을 해주라는 거죠.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고 반성하고. 밑에 줄에요.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당신이 실수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그게 중요해요. 반드시 실수하고 그날 저녁에 교정을 하고 나아가서 성장하도록 격려한다. 바로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방식, 정통적 교육과 반대되는 방식이다. 밑에 줄에요. 나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회복시켜주는 네트워크 마케팅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목격했다. 일단 자신감이 커지면 당신의 삶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나비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신체적 교육.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다. 여기서 묶여요. 여기서. 달달달달 떨다가 그냥 집에 와삐잖아. 우에 말았고 하다가 개 모임 갔어요. 카탈로그 들고 갔어요. 어느 타이밍에 말하다 하다가 들었다 놨다 그대로 가방에 쏙 집어넣고 오지 않나요? 네, 그게 신체적인 상태의 교육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답이 없어요. 들이대 이거밖에 없어요. 들이대. 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제가 대학교 보내드릴게요. 들이대 학교를 가십시오.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또 가세요. 들이대 학교를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학벌이 높아집니다. 누스럽게 하는 순간 학벌이 높아져요. 계속 들이대 학교를 다니니까요. 자, 중간에요. 내가 연구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하나같이 정신적 학습뿐 아니라 신체적 학습도 장려한다. 밖에 나가 직접 행동하고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서 배우도록 격려한다.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더 강해져 두려움과 맞서게 한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두려움을 직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무슨 영린인가 뭐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잖아요. 영린 영화 기억나나요? 극복하는 것이다. 아, 예. 역시 서울에 사시니까 좀 낫네요. 영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활이었나? 아, 그런가요? 뭐 어쨌든. 네, 33페이지.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행동하며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교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이 바로 실생활 교육이다. 그래서 스폰서랑 파트너랑 미팅하는 거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실수가 두렵긴 하지만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그램이 당신의 장기적 개인 발전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부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저 옛날 루스킨 할 때 보면은 손발이 펄펄 날립니다. 근데 지금 봐줄만 하지 않나요? 그것만 해도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있었으면 아지매일 건데. 뭐 언제 내가 아줌마였던 적이 있어요? 내가 누스킨 할 때는 미장원 가기 싫어서 머리 묶었지요. 쫄바지 입었지요. 쫄티 입었지요. 내 나이 뭐 아직도 40이 안 됐는데 길을 묻는 아저씨가 아줌마라 그래요. 짜증 왕 났어요. 그 집에 와서 거울 보니까 얼굴 안 갖고 오니까 아줌마 같대요. 내 마인드는 아줌마가 아니었거든.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 읽었고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아줌마였던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아줌마라 그래. 아줌마하고 조폭하고 비슷한 데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아무나 보고 형님하고 시커먼 옷만 주로 입고 문신이란 문신은 다 하고 그리고 힘세고 팔뚝 힘세고 그래가지고 조폭하고 아줌마하고 비슷한 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싫어했다고 내가. 그런데 이만큼 그 촌발 날리던 내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너무너무 공부를 고래고래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변신을 해서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봐줄만 하지 않나요? 이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4페이지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다. 내가 여기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12분이죠. 세상에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누스킨 사업이 영적인 사업이구나. 영성적인 사업이구나.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어렵구나. 하다가 간 사람들도 이 단계를 못 넘어가서 그랬구나. 많은 게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 절대로 그 사람이 제품을 안 사줘서 그만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 안에서 감성적인 거와 영적인 상태로 이래 넘어가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은 이 부분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제발 포기하지 말고 그 선을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넘어가 봅시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넘어갑니다. 꽃도 피는 날이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 벚꽃 피더니 벚꽃 지니까 개나리 피더니 개나리 지니까 목련이 먼저 폈나요? 목련 피더니 그 꽃들이 생 난리를 치고 하루 1시에 한날 1시에 다 폈다 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우주가 신비롭습니까? 심심할까봐 우리들 심심할까봐 시기를 가지고 다 타이밍 다르게 꽃이 피잖아요. 3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요. 볼게요. 이제 베트남 전쟁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비행기를 몰고 탑건이니까 전투가 있기 전날 밤이면 나는 을에 항공모함 위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다. 발 아래에는 파도가 철썩이고 오랜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내 영혼은 평안해졌다. 아침이면 한 발짝 앞에 다가와 있는 죽음과 다시 맞서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난중일기. 큰 칼 옆에 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또 각성해서 말 것 같은데 한 구절 읊어 주시옵소서. 엄수가 안 돼요. 큰 칼 옆에 차고 수루에 홀로 앉아 그다음 깊은 시를 모르겠네. 타던 차에.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 가는 나무 애를 끌라니 맞나요? 예. 아, 대박. 아, 진짜 청기 쓰시네요. 우리는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녔답니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정말 일본놈한테 잡 먹히기 직전에 내가 죽어도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까지 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그 아련하고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되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도 이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인데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뭐한데 그거 가가지고 뭐한데 지원을 해가지고 안 가고 말지.
이렇게 죽을까 살까를 그 배 갑판 위에서 비행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전문 용어 나갑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절에 다니는 사람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백척 난간위에 있는데 왼쪽으로 떨어지면 운동장이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라. 백척 위에 서 있는데 그 난간이 얼마나 깐드럽겠어요. 바람 불면 휙 넘어갈 건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두렵겠어요. 근데 이분이 죽어도 좋아, 떨어져도 좋아, 낭떠러지로 갈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다. 다음 날 죽는 것이 그 고통의 시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임을 알았던 것이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마음으로. 죽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죽어도 좋아. 죽을 수도 있어. 죽는 것이 쉬울 수 있네.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이래저래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삶과 죽음에 대해 마음을 편히 갖고 나오자 다음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용기를 갖고 비행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떨며 비행할 것인가. 일단 결정을 내리자.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능력을 다해 힘껏 싸우도록 나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영혼이 태어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 집에 들어갈까 말까? 네트워크 한다고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잘 바라보면서 그래 해보지 뭐, 그래 죽지 뭐, 그래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싹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한계를 넘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전쟁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다.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35페이지 제일 밑에서 중간쯤에 밑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나는 언젠가 장애 청소년들의 육상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다.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을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예, 의족을 달고 뛰는데 제일 밑에 줄이에요. 그녀는 내 영혼을 감동시켰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잊고 지냈던 것을 마음에 불러일으켰다.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유 좋아라 할 때 영혼이 있는 정도 되면 알아요. 영혼을 가지고 하면은 눈을 바라봅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거의 진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할 때 눈을 피하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눈으로 대화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36페이지에 중간에 저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마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정신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물 있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이처럼 인간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단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내면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현시키고 고마움으로써 그들이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힘이다. 제일 밑에 줄에요. 영혼의 감동을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각뿔이 있어요. 38페이지에 보면은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을 할래. 이제 39페이지에 신체적 커뮤니케이션을 할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감정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38페이지에 그 외에 센티 커뮤니케이션은 진동하는 두 개의 소리 굽새라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 화를 잘 내. 뭐 이러면은 내가 왜 이러잖아. 대번 소리 굽새가 움직이죠. 왜 화내는데 그럼 내가 언제 화내는데 또 이러잖아요. 그런 적이 있나요? 그거는 어디에다 호소해서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난가 감정이.
그냥 이 팩트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팩트는 어디 가고 없고 감정이 나간다고 감정이. 그 누수기는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누수기는 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거는 감정에 호소한 감정에.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39페이지에 훌륭한 여기 있죠. 훌륭한 교육 계획을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가치는 바로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감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혼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는 따뜻한 밖에 없어요. 늑대들이 이렇게 무리에 있을 때 늑대들이 삶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늑대 무리의 살. 이렇게 누가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늑대들끼리.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는 방법이 간지럼 타게 해요. 간지럼. 분위기를 이렇게 웃기게 해준다고 간지럼을 막 태워가지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냉각되던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책에 왜 그렇게 팀워크를 강조할까요? 간지럼 타기 때문에 그래. 간지럼을 태우려고. 이 팀워크의 좋은 문화와 따뜻한 팀의 분위기만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는 그 라포 형성이라 그러잖아요. 랩. 우리가 왜 펄렁펄렁한 치마를 랩 치마라 그러잖아요. 그 랩이 무릎까지 오는 치마가 랩이거든요. 그래 래포 형성이거든요. 래포가 뭐냐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이 될 정도의 거리에서 친할 정도의 그거를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래서 래포 형성이라 하거든요. 라포 형성. 라포 형성이 파트너와 스폰서 사이에 너무 손님처럼 대하거나 이러면은 래포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이 영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언어가 아직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문화와 팀의 분위기는 개인이 혼자서 안 됩니다. 그 둘이 있을 때 하려 그러면은 4명이서 밥 먹으러 갈 때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가면은 내가 숟가락 놓는다. 주로 4명이서 밥 먹으러 가면 숟가락 주로 내가 놓는다. 냅킨 깔고.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숟가락을 놓은 적이 없다. 거기에서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 배려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배려. 그러면 자, 팀워크가 만들어질 때 뭐가 양념이 될까요? 배려만이 양념이 돼요. 팀워크에서는. 그래서 따뜻한 문화가 만들어질 때만이 이 영혼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내 신체를 훈련하면서 단련하면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다 돼가요. 한 페이지 남았어요. 네. 물어요. 41페이지에. 위에서 5째쯤 돼요. 줄이.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물어요. 자신의 사업 개선을 도와달라고 내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때 내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기꺼이 변화를 수용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Yes, sir. 이러잖아요.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 테스트 들어가요. 의지력 테스트.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줄에 그러면 먼저 그 지저분한 수염부터 깎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진짜 이상하잖아요. 생뚱맞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수염이 아니잖아요. 내한테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 저는 선생님 시키는 다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의지력 테스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시간에 의지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 스터디를 할 텐데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오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나 그날 필라테스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 나 그날 뭐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의지가
의지력 테스트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냥 수염을 깎고 안 깎고는 그게 안 중요하잖아요. 그냥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었던 거지요. 42페이지예요. 부자 아빠는 누구에게나 내일은, 요거는 좀 어느 분이 읽어주실래요? 신경유님 읽어주실래요? 부자 아빠는 누구에게나 거기에 부자 아빠는 누구에게나 내일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향상시키려고 결심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실천은 늘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란다. 부자 아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내일이란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최종적으로 행동을 취해야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 그것은 신체적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100일 훈련 많이 하잖아요. 100일 훈련. 그래서 100일 훈련하는 동안에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읽는다고 이 말이 내 귀에 다 들어오냐 말이죠. 100일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이것을 기억하도록 깨어나도록, 그래서 그때는 비로소 이제 습관으로 장착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신체 교육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줌도 이렇게 들어와서 해보고 신체가 알아듣도록.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오는 작년에 어땠어요? 줌 깔아주는 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줌이 뭔지도 모르다가. 그러면서 또 줌이 익숙해지니까 또 줌 나름대로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최고의 교육 밑에 내가 실제 상과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는 게 중요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내가 받은 훈련은 당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 훈련 과정은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었다.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사람들이 주저하는 힘든 재정적, 사업적, 도전 과제들을 기꺼이 떠맡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요? 백척간두 진일보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봤거든요. 떨어지니까 어때요? 겨드랑이 밑에 있던 숨어있던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운동장으로 점프하듯이 떨어지면 날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근데 잠재력이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잠재력이 나오겠어요? 그 날개를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날개를 기꺼이 꺼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 기억나세요? 블랙스완? 그 블랙스완이 그 영화 그 장면이 싹 지나가요. 진짜 그 어깨 축지에서 검은 털이 샤샤샤샥 올라오는 그거. 블랙스완.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넘어간 그 사람이 그때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죽을 만큼. 죽지 않아요. 결국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김연아 같은 사람. 연습으로 온몸이 엉덩방아를 찍고 몇 번을 다치고 발레리나 강수지 같은 사람 아닐까요? 신체로 그 한계를 넘어갔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다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박태환이가 수영하다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훈련의 한계를 뛰어넘어 갔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 보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면은 맞이하라 이거죠. 가는 길에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라 이거죠. 양팔을 벌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서 오라. 수치심이 오면 수치심을 받고 저항이 오면 저항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를 하면 무시를 당하고 부자가 되어가는 길에 겪는 어떤 일이라도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가 지불로 인해서 한 달에 1억이 들어온다면 내 노후가 편안하다면 내 자식들 후대들에게 선물이 된다면 돈 많은 할머니 안 괜찮나요? 며느리가 안 오면 1,000만원씩 탁탁 주고 너가 필요한 거 쓰라 하는 할머니 안 멋있어요? 애한테 200만원짜리 유모차 사주고 하는 거 안 멋있어요? 김영자님 멋있지 않겠어요? 그런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한테 야야 보험 하나 넣어놨다 100만 원짜리 어여 이런 식으로 이자뿌라 너 것들은 교육은 신경 쓰라 이렇게 해주는 할머니 안 멋있을까요? 완전 멋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동경. 뭘로요? 누스킨을 하면서 오는 저항을 환영하면서요. 저항이 무섭고 그들의 그 뭐랄까 폄하하는 눈길이 싫어서 그냥 점점 빼고 있다가 내 돈도 없고 네 돈도 없는 일 기회를 안 줬으니 이런 일이 되도록 하지 말고요.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삶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라. 시간을 투자하라. 그 회사들의 사업체계, 보상체계, 제품의 품질,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그 중 한 회사가 그러한 측면들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판단이 서면 그 회사에서 파트타임 사업으로 시작할 것을 고려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급하지 않습니다. 평생 할 것이니까 확인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다 말다가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때려치우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쉬우니까 하라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가 가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되지를 알고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이 쉬워진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거 적으신 분.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이 쉬워진다. 내가 지금 가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수기 10대 돈 버는 TR90 한 세트만 하면 8만 5천 들어간대. 그리고 TR90 두 세트만 하면 삽자 난대. 의시 10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 TR90 안 끊기면 그럼 집에 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TR90이 잘 끊기니까 사업이 좋아서 쉽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먼 미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가 늙어 병들었을 때 정말 늙어 병들었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손자, 손녀들한테 뭐 사주고 싶은데도 내 지갑이 그냥 헐빈해서 그러고 있고 노후의 빈곤이 어떨 것 같아요? 3대 제약,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적으세요. 이건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적으세요. 청춘에 성공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거만해져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 요즘 교통사고 나고 람보르기니 몰고 막 사고 치고 하는 것들 보면 전부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식의 자식이 아닌 거죠. 청년 성공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 상처 아직 살 길이 고말린데 배우자가 죽었어. 얼마나 아픕니까? 같이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젊은 날 그 많은 무정세월 뭐 하셨습니까? 노인이 되어서 빈곤하다는 것. 그 많은 70년, 80년의 시간을 줬는데 시간을 함부로 쓴 죄. 빠삐용 영화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빠삐용이 나 죄 없어 이러는데 왜 죄가 없어? 시간을 함부로 쓴 죄가 있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빠삐용 다시 보세요. 보고 싶으면. 영화의 마지막 대사예요. 나 죄 없어요 이랬는데 죄 있어 이랬거든요. 무슨 죄예요? 시간을 함부로 썼잖아 이랬거든요. 만델라 그분은 감옥수에서 노벨상을 타거든요. 감옥에서 책을 쓰고 책을 읽고 그것도 장당 27년간이나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감옥수에 가가지고 참 시간을 함부로 안 썼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1시간 반 정말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진짜 달려왔어요. 누구랑 말도 안 썼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두 분만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이크 음소거 좀 풀어주세요. 신경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오늘 밤 잘 잘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아무도 짜고 치는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한두 분만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이 정도 교육 들었는데 우리 자발성 좀 내놓으세요. 그냥 시킬까요?
박선호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호입니다. 박선호 사장님이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부회 사장님 그 열정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하자고 했을 때 학대라고 했는 게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참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신경유 사장님 해주세요. 내 아들이지만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역시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거랑 이렇게 먼저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알려주는 노하우들을 진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오늘 또 느꼈습니다. 보배 사장님의 지식을 다 갖고 싶다, 뺏고 싶다, 복제하고 싶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최고의 찬사인 줄 알고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겸 사장님 마이크 켰죠? 네. 네. 아유, 목이 쉬어가면서 목 좀 더 쉬었어요, 진짜. 열정적으로 그러세요. G3를 막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듣는 내내.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가장 와닿았던 게 마음을 울린 게 영적인 부분. 그죠? 그 부분에서 따뜻함으로 대해야 되겠다.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문화, 팀워크, 배려, 따뜻함, 또 영적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깊이 꽂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함께하는 분들이 좀 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좀 더 함께 따뜻하게 해야겠다. 이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